그럼 정말 20회 이상 도수 치료를 받으면 안 되는 걸까요? 자, 갑니다. 도수 치료와 함께 비급여 치료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영양주사입니다. 병원에 가면 이런 안내 문구를 어렵지 않게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늘주사, 배국주사, 신데렐라주사, 우유주사, 태반주사 등을 맞으라는 것이죠. 술을 먹을 때 주사가 있으면 문제라고 하는데 병원은 정말 주사가 심합니다. 그렇죠? 비타민이나 포도당 등 영양분을 수액과 섞은 게 영양주사의 주요 성분입니다. 피로가 누적되어 몸이 좀 안 좋을 때, 혹은 감기 등 경증 질병으로 컨디션이 저하되어 있을 때, 혹은 내일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이럴 때 병원에 찾아가서 비급여 주사를 한 방 놓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늘주사, 배곡주사, 신데렐라주사, 우유주사, 태반주사 등은 모두 비급여 주사제입니다. 비용도 병원마다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5만원 내외의 주사도 있지만 20만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도수치료와 마찬가지로 비급여 주사제도 실손보험에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도, 혹은 미용 목적으로, 심지어 전날 과음을 한 다음에 점심시간에 낮잠을 자려는 목적으로 병원을 찾아가고 비급여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늘주사, 배국주사, 신데렐라 주사를 맞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정말로 안 되는 걸까요? 보험업계가 과잉진료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입니다. 때문에 보험사들도 의료계와 심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한 대형 손해보험사는 개원 의사들에게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 요청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 내용의 핵심은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를 기준으로 실손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약처의 효능 효과에 부합하지 않는 비급여 주사제는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니 다시 한번 설명하면, 공문을 발송하기 전까지는 의사가 비급여 주사제를 치료 목적으로 처방하고 소견서를 환자가 제출하기만 하면 보험사는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실손보험은 치료에 따른 의료비를 보장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식약처의 효능, 효과에 맞는 치료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약제별로 식약처의 허가사항과 청구 상병 치료 목적에 부합한 경우만 치료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조건이 하나 더 붙은 셈이죠. 한마디로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한 기사에서 나온 내용을 소개합니다. 서울 소재 A병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60대 여성 B씨에게 영양제 7,400만 원을, 60대 남성 C씨에게 5,100만 원어치를 투여했다. B씨와 C씨의 증상은 구내염이나 이명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이었지만 해당 병원은 근본적인 원인 확인이나 치료 없이 고가의 영양제만 처방했다. 서로 다른 질환에 동일한 소견으로 영양제를 남발하는 경우도 많다.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별 병명이 다른데도 같은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하면서 환자마다 영양제 4, 5개를 과잉 투여한 사례도 있다. 한 환자에게 영양제를 한 번에 모두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약제 중 3, 4개를 번갈아 투여하는 방식으로 감기나 장염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건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짜리 영양제를 수백, 수천만 원어치 맞도록 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영양주사제 과잉 진료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을 유발해 보험료를 올린다고 본다. 손해보험사 기준 지난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0.5%다. 기준을 세분화하고 심사를 깐깐하게 해 보험금 누순을 막아야 한다는 게 보험사의 입장이다. 실손보험 약관에도 영양제, 비타민제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면책이지만 보상하는 질병의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주도록 되어 있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사례를 들으니 문제가 좀 더 심각해 보이죠. 기사 내용을 통해 언급한 사례처럼 병원이 비급여 주사제를 많이 처방하면 누가 좋을까요? 첫 번째로 병원이 좋을 겁니다. 병원은 비싼 비급여 치료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죠. 이에 건물도 세우고 새로운 의료 장비도 사고, 그리고 의사의 집도 차도 바꾸겠죠. 두 번째는 누가 좋을까요? 네, 환자가 좋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좋을까요? 환자가 왜 아픈지 원인을 찾고 치료해야 하는데 영양제만 투여한다고 좋아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논란이 좀 많을 테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비급여 과잉 진료를 하면 병원장은 무조건 좋고 환자도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험사는요? 네, 손해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실손보험은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아지니 손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율이 높다는 건 보험사가 손해를 많이 본다는 의미겠죠. 보험사의 손해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죠?
보험 가입자겠죠. 아마 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올라갈 것입니다. 잠깐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과잉 진료로 돈을 버는 병원 혹은 의사가 잘못한 걸까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 지급 심사를 깐깐하게 하려는 보험사가 잘못된 것일까요? 근데 왜 대부분 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하려는 보험사만 나쁘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걸까요? 어쨌건 과잉 진료로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때문에 도수치료를 반복하면 보험사에서 전화가 걸려오고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급여 영양주사도 보험금 지급을 깐깐하게 심사하는 것이겠죠. 아니요, 됩니다. 제가 도수치료와 영양주사를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분명 효과가 있으니 보건복지부가 허가를 내줬을 겁니다. 정상적이고 적절한 치료는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치료 효과도 있을 겁니다. 즉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시약처가 밝힌 효능 효과에 부합한 처방이라고 의사가 밝혔다면 판단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도수치료를 20번 받건 200번 받건 문제가 없습니다. 비급여 주사 때도 5천만 원어치를 받던 그 이상을 받던 문제가 없겠죠. 정말 치료 목적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 사고 후 보장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정말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그러면 저 같은 기자나 혹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보험사도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조건적인 부지급 결정은 하지 못합니다. 가급적 보험금을 지급하죠. 보험 전문기자인 저 김보검은 보험 산업이 정말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받는 금융의 한 축으로 제대로 역할을 담당했으면 합니다. 보험사가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공론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저 같은 기자들이 있다면 보험사도 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소비자분들이 보험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이자면 사실 과잉 진료인지 아닌지는 환자 본인이 아마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무료하게 진료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현명한 보험 가입과 활용 방법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또 보험에 관련된 제보를 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도 저 김보검을 찾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